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원전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들으시나요?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한때 사고의 위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등을 돌렸던 에너지원입니다. 독일은 아예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AI 때문인데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탄소도 배출하지 않아야 하니 답은 하나, 바로 원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지부터 볼까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전망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2년 대비 2030년에는 무려 2배 이상인 945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한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이 약 550테라와트시 정도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만으로 한국 2개 분량의 전기를 쓰는 것입니다. 특히 GPU 기반 AI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 3배에서 5배나 더 많은 전력을 먹는데요. 아마존이나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4대 빅테크 기업은 앞으로 2년간 AI 인프라에만 무려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은 2023년 416기가와트에서 2050년에는 무려 1000기가와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의 2배 이상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부흥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원자력 르네상스의 개막을 알리는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자, 목표가 뭐냐면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무려 4배나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행정명령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원자력 산업 기반을 다시 살린다. 두 번째는 까다로운 규제 기관인 NRC를 개혁한다. 세 번째는 에너지 분해, 원자력 연구를 빠르게 진행한다. 자, 네 번째는 군사기지 등에 첨단 원자로를 배치한다. 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짓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9월에 그 유명한 3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3마일섬이라면 1979년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곳인데요. 사고가 난 2호기 옆에 1호기를 다시 돌려서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사들과 손잡고 2035년까지 500메가와트급 원전 7기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마존도 버지니아주에서 SMR 개발을 추진하면서 3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들이 원전에 직접 투자하면서 민간 자본이 원전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원전 부흥의 진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은 원전 건설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on time, on budget,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9년에 수주해서 약속한 시간에 예산 내에서 완공을 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원전 건설에서 수십 년씩 지연되고 비용이 2배, 3배 불어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 결과 올해 6월에 한국은 체코 두코반이 원전 2기를 수주했습니다. 총 사업비 약 26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 전기 발생기, 터빈 같은 핵심 주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올해 체코 원전에서만 4조 원 이상 수주가 예상되고요. 북미 가스 터빈 등까지 합치면 연간 신규 수주 14조 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건설 부분에서 원전 EPC, 즉 설계, 조달, 시공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와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과 사업 협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삼성물산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인적 분할해서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의 가치도 분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전기술인데요. 한전기술은 원전의 두뇌를 담당하는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전력 자회사로 국내 원전 설계의 거의 10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서 1조 원대 중후반의 수주가 예상되고요. 중동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4세대 원자로인 소듐 냉각 고속로 SF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바로 BHI인데요. BHI는 원전의 BOP, 즉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하는 보조 설비를 만드는 중견 기업입니다. 복수기, 열교환기 같은 부품들인데요. 크기는 작지만 원전의 낙수 효과를 톡톡히 받는 기업입니다. 올해 신규 수주가 1조 7천억 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중입니다. 자, 물론 원전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닌데요. 투자하기 전에 리스크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주요 리스크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입니다.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어서 정치적 변수나 규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심화인데요. 중국, 러시아도 원전 수출에 적극적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MR 상용화 불확실성인데요. 소형 모듈 원자로는 아직 본격 상용화 단계가 아닙니다. 자, 기술 검증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원전의 안전성 이슈인데요. 혹시라도 어디선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글로벌 원전 정책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로 전 세계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요. 원전만이 24시간 안정적이고 무탄소 전력을 공급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미국 원전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방할 예정이고요. 자, 빅테크의 원전 투자로 민간 자본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온타임 온버짓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수혜 기업으로는 네 곳이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삼성물산은 SMR과 바이오의 복합 성장이 기대되고, 한전기술은 차세대 원전 설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BHI는 원전 부품의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 원전 르네상스는 이제 시작인데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수백 개의 원전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5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골든타임입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리스크는 꼼꼼하게 따지시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